그날 나는 며느리를 그만두었습니다. 신라호텔 3층 복도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여자 한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구두 굽이 부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이 복도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하지만 이미 몇몇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회장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어쩌나?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여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러진 구두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입술은 깨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여자가 어떻게 그 복도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 무엇이 남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주 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서연은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디지털 솔루션즈, 직원 15명 규모의 IT 외주 업체였습니다. 그녀의 명함엔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급은 세전 250만 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퇴근 후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남긴 IT 기업 서연테크의 대주주였습니다. 지분 60%, 회사 가치는 수백억 대였습니다. 3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유언대로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서연은 분기마다 보고서만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엔 변호사를 대리 출석시켰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대주주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숨겼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한 번 실수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 했고 선배는 사업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돈을 보는구나. 그 후로 서연은 모든 걸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력서엔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 썼습니다. 통장엔 월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했습니다. SNS엔 비싼 물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던 중 박민석을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민석은 중견 제조업체 박EH테크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집안은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를 가진 정도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서연의 말에 민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최고죠. 두 사람은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치렀습니다. 하객은 양가 합쳐 50명 정도였습니다. 신혼집은 전세 2억짜리 빌라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으로만 살림을 꾸렸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민석은 퇴근 후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엔 함께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일이 늘어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엄마가 김치 좀 담그래. 내가 도와줘. 이번 제사 준비 내가 맡아줄래. 엄마 허리가 안 좋으시대. 서연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이 없는 그녀에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번만 참아줘.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엄마 칠순이야. 서연은 수저를 놓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엄마가 신라 호텔로 하고 싶대. 친척들 다 불러서 제대로 하고 싶으신가 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민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낼 거야 당연하지. 대충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볼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대신 준비는 내가 좀 도와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 네. 그건 제가 할게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비용을 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D-60일 민석이 먼저 신라 호텔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40명으로 했어. 보증금 200만 원 내고 왔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민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칠순인데 이 정도야. D-50일 시어머니 김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화환은 특실 입구 양쪽에 놓을 거야. 그리고 사진사는 웨딩 전문으로 불러야 해. 한복도 좀 좋은 걸로 골라줘. 서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어머니, 비용은 민석 오빠가. 응. 민석이 다 처리한대. 내가 예약만 도와주면 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화환이랑 사진사 한복 얘기하시던데. 답장이 왔습니다. 응, 알아. 내가 알아봐줘. 견적 나오면 내가 처리할게. 서연은 업체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환 2개 60만 원, 사진사 80만 원, 한복 대여 30만 원, 총 170만 원이었습니다. 견적서를 민석에게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고마워. D-40일 서연은 호텔 측으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행사 일주일 전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40명 기준 720만 원, 대관비 포함 총 950만 원입니다. 서연은 민석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잔금 950만 원 일주일 전까지래. 알았어. 다음 주 보너스 나오면 처리할게. D-30일 보너스 지급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에 물었습니다. 보너스 나왔어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이번엔 안 나왔어. 다음 달 급여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호텔 잔금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D-20일 민석이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아, 응. 미안한데 내 명의로 카드 결제 좀 해줄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카드 한도가 막혔어. 회사에서 법인카드 문제로 개인 신용도 영향받았거든. 그냥 잠깐만 내 카드로 결제해줘. 다음 달 급여 나오면 바로 갚을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호텔 잔금이랑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1,200만 원? 1200만 원요? 응,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민석의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일단 처리할게요. 고마워. 진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D-15일. 서연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9.8%입니다. 서연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승인이 났습니다. 5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통장 잔액 280만 원과 합쳐 78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6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총 1380만 원이었습니다. 겨우 목표액에 도달했습니다. D-10일.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친척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대. 60명 정도 될 것 같아.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럼 비용이 민석이 다 알아서 한다며. 걱정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즉시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원 변경입니다. 60명으로요. 추가 비용 360만 원 발생합니다. 당일 결제 가능하십니까? 네. 전화를 끊고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인원 60명으로 늘었어요. 360만 원 더 필요해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미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D-7일. 서연은 카드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한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밤에 민석이 귀가했습니다. 여보, 추가 비용 360만 원 어떻게 해요? 민석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카드 한도 증액 안 돼. 이미 대출 받아서 안 된대요. 그럼 내 명의로 대출 하나 더 받아줄 수 있어?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요? 미안해. 내가 진짜 급여 나오면 다 갚을게. 약속할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D-5일. 서연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계속됐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D-3일. 서연은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도장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책상 위, 옷장, 침대 밑까지 찾았습니다. 도장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칠수는 3일 뒤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 도장 본 적 있어요? 도장.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석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D-1일. 서연은 호텔에 최종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60명 맞으시죠? 잔금은 당일 결제 부탁드립니다. 총액 1310만 원입니다. 서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1380만 원. 카드 한도 200만 원. 총 1580만 원이었습니다. 겨우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킬까? 다음 달에 정말 갚아줄까?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이 칠순날이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해요. 민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몇 시야? 7시예요. 10시까지 호텔 가야 해요. 알았어. 민석은 천천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가방 안에 카드 지갑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금 50만 원도 넣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신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고 창밖만 봤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엔 이미 화환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 칠순 축하. 연회장 안은 이미 몇몇 친척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석이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고생했어. 어머니,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오늘 사진 많이 찍을 건데. 밝게 웃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친척, 지인, 시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 테이블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오전 11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김순자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탕, 구이, 찜 요리가 차례로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옆 테이블 친척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인원이 예상보다 많으셔서요. 최종 인원 확인 결과 68명이십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8명이요? 네. 추가 인원 28명, 추가 비용 504만 원입니다. 지금 결제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승인 거절 마이너스 한도 초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서연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승인 거절 마이너스 한도 초과. 세 번째 카드. 승인 거절.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손님, 현금 결제도 가능하신데요. 서연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요. 서연은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민석이 받았습니다. 왜? 여보, 인원이 68명이래. 추가 비용 500만 원 넘게 나왔어. 내 카드 다 막혔어. 어떡해?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네,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민석이 시아버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손짓으로 불렀지만 민석은 못 본 척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 결제도 대기 중이셔서요. 최대한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나와야 해. 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랑 얘기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500만 원 넘게 추가됐어. 카드 다 막혔다고.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금방 처리할게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가 왜 막혀? 내가 한도 확인 안 했어? 확인했어요. 근데 인원이 68명이래요. 28명이나 더 왔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내 카드도 다 막혔는데.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일단 호텔한테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해. 그게 되겠어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서연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나중에 입금하는 건 안 될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일 결제가 원칙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무전기로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일 결제가 안 되시면 행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민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금방 해결할게요. 해결은 무슨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다른 하객들이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너도 뭐 했어? 둘 다 쓸모없네? 시어머니는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엔 서연과 민석, 그리고 호텔 직원만 남았습니다. 민석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인원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 당신이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확인했어야지. 민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민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야? 민석의 다른 손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호텔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민석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객 몇 명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찍지 마세요. 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왔습니다. 밖에서까지 소란 피우지 마! 손님들이 다 보잖아! 민석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서연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며느리를 저렇게 대해도 돼?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어쩌나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러진 구두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연, 어디가?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깨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날 나는 며느리를 그만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김재훈 변호사. 부모님 유산 정리 때 만났던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아,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요. 3월 15일 오후 2시 서연은 택시를 타고 서초동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맨발에 구두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김재훈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재훈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연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재훈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김재훈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칠순 준비, 비용 떠넘기기, 그리고 호텔 복도에서의 폭력. 김재훈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행 증거는 있으신가요? 사진은 없는데 호텔 CCTV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많았어요. 좋습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혹시 재산 문제는 없으신가요? 재산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있잖아요. 부부 공동 재산이 있으신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습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서연테크의 대주주입니다. 지분 60%, 회사 가치는 약 500억 원입니다. 김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분은 아세요? 아니요, 결혼 전부터 숨겼습니다. 김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혼전 재산이네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김재훈이 펜을 놓았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폭행 증거 확보하고 진단서도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서연은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도장이 사라졌어요. 도장이요?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서랍에서 없어졌어요. 김재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가져갔을 가능성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신용정보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혹시 본인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김재훈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연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김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네. 본인 명의로 대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3주 전에 실행됐네요. 금융기관은 제2금고 저축은행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그럼 명의도용입니다. 김재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조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랬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대출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재훈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축은행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네, 본인 확인 후 서류 팩스로 보내주세요. 10분 후 팩스기에서 서류가 출력됐습니다. 대출 신청서,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이 찍힌 서류. 서연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제 도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요. 김재훈이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필적이 다르네요. 서명을 누가 대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소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당장 돌아와. 호텔 비용 어떻게 할 거야? 전화 받아. 서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건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 혼자 지낼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장이랑 이혼 소송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서연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연테크 경영진으로부터 온 메일이 몇 통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 주주총회 안건, 협력업체 계약 갱신건. 서연은 협력업체 목록을 열었습니다. 쭉 내려가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H테크,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자신의 회사 협력업체였다는 것을. 그녀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연간 거래액 약 15억 원. 부품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돈이 없었는지, 왜 카드 한도가 막혔는지,
왜 도장을 훔쳐 대출을 받았는지. 회사가 어려웠구나.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에이치테크 실적.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박에이치테크 2분기 연속 적자, 구조조정 예고, 중소제조업체 원자재 가격 상승의 고전. 서연은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개인 돈까지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테크 대표이사 정민호.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한서연입니다. 정민호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주주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오전에 회사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지. 협력업체 계약건으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박에이치테크 계약 검토, 명의도용 고소 진행, 이혼 소송 준비, 당분간 거주지 확보.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밤 9시 서연은 강남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엔 민석의 부재중 전화가 37통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이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서연은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원피스 대신 가방에 있던 여벌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50분, 서연은 서연테크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테헤란로 중심가에 위치한 10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대표이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정민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으로 드시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협력업체 계약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박에이치테크입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 부품 납품업체죠. 올해 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 안 할 겁니다. 정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실적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업체인데 서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고 합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이사회 소집해주세요. 정민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주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제 회사니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월 18일 월요일, 서연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박민석 고소,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본인 명의 대출이 5천만 원이라고요? 네. 제가 신청한 적 없습니다. 도장은 언제 분실하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주 전쯤입니다.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분이 가져갔을 거라 의심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 소환은 언제쯤 되나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시죠? 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다. 혼전 재산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남편이 알게 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서연테크 본사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인사팀과 미팅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신다니 영광입니다. 인사팀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곧바로 이사 등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하나 배정 부탁드립니다. 6층에 빈 공간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6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창가 쪽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인사팀장이 나가고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민석이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서연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요? 민석이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세요. 회사 금고에 있어. 왜 가져갔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곧 갚으려고 했어.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서류 곧 받을 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했죠. 서연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3시간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도장 사용 인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성립됩니다.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만 남았네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이혼 소송 1차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서연과 민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으신가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네. 민석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혼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전세 보증금 2억이 전부입니다. 반반 나누겠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 측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연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혼전 재산입니다. 부모님 유산이죠. 증빙 서류 여기 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전세금 2억을 반반 나누는 것으로 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시나요? 서연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네, 가정폭력과 명의도용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천만 원은 너무 과하잖아.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앉으세요. 차분히 하시죠. 민석은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 3천만 원은 도저히 못 내요. 서연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조정 가능합니다. 양측 합의 보시겠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금액 낮춰도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혼 확정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4월 30일 이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연은 서연테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엔 이사진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매출 120억, 영업이익 18억입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업체 계약 현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H테크는 계약 만료 통보했습니다. 새 업체 선정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서연이 다른 안건을 꺼냈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주목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익의 1%를 출연하겠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CSR 차원인가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취업 교육까지.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5월 15일 세봄재단 설립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서연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사무실은 강남구 작은 빌딩 2층에 마련했습니다. 직원은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변호사, 행정직원. 개소식 날 서연은 작은 현판을 걸었습니다. 세봄재단 마이너스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6월 3일 민석의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민석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표정 없이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김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형사 절차는 끝났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7월 20일, 박에이치테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처 이탈과 자금난이 겹쳤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정리해고됐습니다. 민석도 실직자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3월 서연은 세봄재단 확장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건수가 늘어나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번엔 역삼동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소식 날 신라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1년 전 서연이 머리채를 잡혔던 그곳. 이번엔 그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연단 위에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재단 이사장 한서연입니다. 객석엔 100여 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협력기관, 후원자, 피해자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건 가능합니다. 세봄재단은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머리핀이 떨어졌던 곳, 구두굽이 부러졌던 곳.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사진 찍으실까요?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재단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상담 신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봄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봄 해가 비쳤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나를 짓눌렀던 체면이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됐습니다. 펜을 들고 다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